여러분은 거절을 잘하는 편인가요? 대부분은 거절이 어렵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 역시 그래요. 그러면 거절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저마다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사회학자 크리스틴 카터는 어렸을 때부터 거절하는 법 자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클수록 거절이 어렵다고 하네요. 내가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두렵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하지 못하다 보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질 때가 오죠.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명하게 잘 거절하는 것을 많이 연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절을 잘하는 연습을 할까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라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떠올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구의 기준을 잡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나는 천하무적이 아니며 모든 것을 다 해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 상황이 버거운데도 남의 부탁까지 모두 들어줄 만큼 내가 강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부탁해 보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 중 하나래요.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내가 남에게 부탁을 한다던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 아주 서툴기 마련이잖아요. 물론 상대방이 내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작은 부탁이라도 남에게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의 평안한 매일매일을 위해 상대방보다는 나의 기분이 먼저라는 것과 늘 적당한 선에서 베풀고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내가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래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홍삼 라디오 첫 곡으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거절할 거야 듣겠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와버렸네.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네. 난 정말 참을 수 없었나봐. 그랬나봐. 지쳐버렸나봐. 지나치게 걱정을 했었나봐. 나쁜 사람들까 두려웠었나봐. 이젠 아냐. 혹시나 네가 나를 착한 사람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절할 거야.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내가 내키질 않으면 거절할 거야. 아무리 네 얼굴이 어두워져도 내가 내키질 않으면 거절할 거야. 거절할 거야. 아무래도 역시 나는 안 되겠어. 싫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상상해보려고만 해도 막 입꼬리가 완전히 딱 굳어버리려고 하는데 아니야 오늘만은 내가 반드시 네 부탁을 거절할 거야.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내가 내키질 않으면 거절할 거야. 아무리 네 얼굴이 어두워
서대문구 소식. 네, 오늘 서대문구 소식은 오늘도 2개를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소식이죠? 이거는 저번엔가 언제 우리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임신 축하금 지원 사업 있다고. 네, 맞아요. 8월 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고. 2당 30만 원. 이게 진짜 아니 왜냐면 이 전 지자체 최초로 현금으로 30만 원을 준다고. 그래서 되게 맞아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막 계속 그리고 칭찬하고. 뭐 그거를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예, 예, 예. 하는 지자체가 서대문구라고 그렇죠. 엄청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전국에서도 보면 무슨 상품권으로 준다거나 무슨 네. 선물을 준다거나 뭐 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다거나 이랬지. 그러니까 보조를 했지 그렇게 현금을 주는 그렇죠. 데가 없었죠. 근데 이제 이거 안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2당 30만 원 너무 싸지 않나요를 외쳤는데 아니 나 아예 없어지니까 또 아쉽네요. 지금 우리 제이 선생님 늦지 않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참 이게 늦었네요. 네, 늦어버렸네 이제. 네. 서대문 구의회에 추가 경정 예산안이 심사가 보류돼가지고 잠정 중단됐다고 홈페이지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그 추경 예산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애초에 이게 돈이 줄 게 없었던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홍보를 무지하게 했네요. 하겠다고 주겠다고 이렇게 막 네. 세상에 네. 아유,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이거 스케줄 맞추느라고 스케줄 맞힌 분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스케줄 다 맞춰놨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네. 실시하겠다고 대문짝만하게 홍보하고 나서는 구의회에서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보류돼서 못하게 됐다고 하는 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요. 아이고. 스케줄 취소하세요, 다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보면요. 네. 아예 뭐 서대문구 핫이슈라는 게시판이 아예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게시판을 보시면 네. 거의 뭐 말로는 서대문구가 핫이슈인데 뭐 추가 경정 예산 심사 거부로 각종 기관 임금 체불 우려, 심각한 민생 피해 우려, 사상 초유의 추가 경정 예산 심사 보류 위기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이거 선정적인 단어들을 정말. 그리고 선정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우리 이렇게 활동하시는 우리 주민들이나 네. 나는 정치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난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민생에 가까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죠.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좀 그쵸.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그런 어떤 캠페인 같은 느낌? 아니 뭔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문화촌 삼거리에 있는 나무들은 다 베가면서 무슨 돈으로 그렇게 막 베가는지. 인왕 시장에도 3억짜리 무슨 사업을 했다는데. 네, 지금 거기도 날리고 저기 가까운 포방터 시장도 그러니까요. 그 갑자기 날벼락처럼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포방터 상인분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결사반대 하시고 계시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대체 정책이라는 게 이런 구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누굴 위한 정책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심지어 이제 저희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이제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작년에 주민총회 해가지고 이제 그쵸. 저희가 예산도 다 확보를 통과한 했잖아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안 주고 있거든요. 또. 그렇죠. 저희가 못 받았죠. 네, 언제 줄지 모르겠다고 무기한으로 연장하겠다고 하고 지금 또 주민자치회 활동 아예 못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원래는 주민자치위원들 50명을 뽑았었어요. 무조건 그거는 맞아요. 뽑기로만. 네네네. 근데 이제 서대문구청에서 35명을 뽑겠다. 근데 그 중에 반은 구청장이 선택을 하겠다. 나머지만
나머지만 뽑게 하겠다. 대단한 권력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를 통과시켜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누가 통과시켜 줍니까? 이거는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을 관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의안이 있으면 그걸 통과시키려 그러면 무조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반수를 동장이 뽑아주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사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가게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그렇네요. 사실 이거를 찬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주민자치의 네, 맞아요. 네, 주민자치의 기본 뜻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 지금 사실은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정말 많은 지금 시행들이 네,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이 시간 안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네, 저희가 맞습니다. 또 차근차근 그런 것들을 짚어 나가죠. 네, 찬찬히 저희가 또 이야기해드릴게요. 아무튼 두당 30에 스케줄 맞춰 놓으신 분들은 분들, 취소하셔야 된다는 거. 그 스케줄 취소하시기 바라고. 아쉽습니다. 네, 다음 소식 뭐죠, 인옥쌤? 다음 소식은요. 네. 이거 음식물 처리기 다들 쓰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처음에 그게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알아보고 했었는데, 네. 그리고 요 근래에 들어서도 조금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네네. 이게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구매비의 50%까지 지원해주는 최대 30만 원 한도래요. 네.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 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이 떴어요. 네, 이게 8월 14일에 공고가 되었으니까요. 선착순이거든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네,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라고 네. 제가 이거 먼저 알려드려요. 이거는 추경 예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신청을 해보세요. 네네네. 선착순이니까. 네네네. 이게 일단 신청 조건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현재 서대문구여야 하고요. 네. 그리고 세대당 한 대만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이렇게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용 실적과 설문 조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우리가 가정용 감량기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약간 결과 보고 같은. 그렇죠. 네. 30만 원 지원해 주니까 2개월 동안 열심히 써라 이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음식물 처리기 사용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배출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니까 2개월 있다가 보조금을 주나 봐요. 진짜요? 그렇죠. 이거 일단은 내 돈 주고 사. 그다음에 내가 잘 못 썼어. 그럼 못 받는 거죠. 완전 조건부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좀 시작. 네. 저희 오늘 기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뭐. 저희 기분 좋게 오늘 그렇죠? 네. 기분 좋게. 네, 일단은 방문하시거나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네.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로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관심이 네. 있으신 분들 네. 선착순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네. 문의는 청소행정과 음식물관리팀 02330-1528번으로 하셔야 되고요. 네. 자세한 내용 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서대문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다음 노래로 아주 우리가 기분이 좋진 않지만 우리 기분 좀 업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려고 이홍기가 이 노래를 또 불렀대요. 아모르 파티 들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여.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눈물을 흘려내고 밤을 보냐.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말해 뭐해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여.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눈물을 흘려내고 밤을 보냐.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슬세권 동네 탐방. 네, 오늘 슬세권 동네 탐방 우리 제이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네. 도담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네요. 스포 아니에요? 네, 얼른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홍은 도담도서관이에요. 네. 뭐 이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죠. 이 서대문구에 제가 일단 서대문구 자체에 사실 도서관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이 구립도서관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서대문 구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 음.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까지 해서 다 합치면 한 20개 지금 되거든요. 와. 진짜 많아요. 근데 지금 구립도서관은 3군데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이진아 기념도서관, 그리고 홍은 도담도서관, 남가자 새롬 어린이 도서관 이렇게 3개가 구립도서관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지금 홍제 3동 이쪽에서는 제일 가까운 데가 홍은 도담도서관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용을 참 많이 했었는데 네네. 여기 홍은도담도서관이 그 11번 마을버스 종점 쪽에 있는 네, 곳이죠? 맞아요. 종점 전점거장? 네네네. 네네.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 일단 명칭은 홍은 도담도서관이고 네. 2011년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한 20년 넘었죠. 지금 그렇죠? 2011년이니까 10년 넘었죠. 12년. 네,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네, 10년 넘었네요. 네네. 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29에 네. 위치하고 있고 지상 3층 건물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구립도서관인데 작은 도서관보다는 당연히 규모가 크지만 이게 약간 좀 되게 아늑한 느낌? 맞아요. 네, 그쵸. 맞아요. 되게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용 시간을 보시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유아열람실, 어린이 열람실은 9시부터 6시까지고 네. 종합자료실만 9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은 9시부터 5시까지고 네.
이 도담 도서관 저희가 도서관 다니면 항상 이상하게 내가 가려고 하면은 왜 휴관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휴관일을 좀 챙겨 두셔야 되는데 그 도담 도서관의 정기 휴일은 매주 금요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저 그거 예전엔 정말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정기 휴관일은 매주 금요일, 그리고 따로 쉬는 날은 뭐 법정 공휴일. 예. 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연다는 거죠. 네, 그쵸? 토요일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주말에 여는 게. 네. 왜냐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안 열잖아요. 네네네, 보통 맞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잖아요. 근데 이 홍엄 도담 도서관이 2011년에 개관을 했는데 이 작년에 2022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맞아요. 네, 꽤 거의 반년 정도 했거든요. 시간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동안에 정말 좀 불편해하면서 다른 데를 이용을 했었는데 리모델링 하고 나서 가보셨나요? 엄청 깔끔해졌죠. 진짜 너무 깔끔해졌고 어. 그리고 또 되게 굉장히 이렇게 쾌적해졌어요. 아니 사실 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네네. 개관하자마자부터 엄청 많이 이용했었는데 네. 개관했을 때는 거의 1층이 지금 1층도 지금 현재 네, 유아열람실이었는데 맞아요. 아예 뭐라 그래야 돼? 방처럼 꾸며져가지고 그 네, 안에 맞아요. 들어가서 놀 수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거기도 좋았는데. 책 보면서 놀 수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진짜 아기들이랑 많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랑. 그 유아열람실에는 항상 네. 겨울에는 정말 그 방바닥에 그러니까요. 네,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니 이게 얼마나 오래됐다고 벌써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10년이 넘었네요. 넘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고치고 나서 가보니까 훨씬 더 약간 현대적인 느낌? 네, 깔끔하고. 근데 정말 저는 좀 지금 방금 이녹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아실이 너무 네. 아쉬워요. 거기 막 방처럼 이렇게 돼서 네, 되게 그 아늑하고 신발 좋았는데. 벗고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정말 퍼즐로 앉아서 책 어. 읽는 그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맛은 좀 네, 떨어지는. 맞아요. 약간 그 다 자식으로 이렇게 거의 해놨어요. 약간 그 무슨 느낌이라 그러냐면 그 교보문고 같은 느낌이에요. 교보문고 같은 책을 앉아서 읽어도 되지만 편안하지 않은. 조금 약간 지나치게 깔끔하다. 예. 그래도 뭐 다른 시설들이 이런데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른 열람실처럼 2층, 3층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좀 놀랬던 게 네. 2층 그 종합 그 열람실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리모델링 하면서 그게 좀 그전에는 약간 이렇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 바로 뒤쪽에 사실은 그 홍박공원이 있잖아요. 네. 그 공원이랑 그 진입을 거기서 바로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네, 네, 뚫어놨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책 보다가 조금 이렇게 답답하면. 답답하면은 이렇게 바로 그냥 공원이 옆에 있으니까 네. 산책할 수 있고 그런 점은 진짜 좋더라고요. 네, 좋아요. 그리고 네. 이제 막 괜히 멋있어진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들어요. 1층 들어갔을 때 그 확실히 공간을 탁 터놓으니까 네. 예전에 방처럼 돼 있던 그 유아 열람실 쪽을 아예 탁 개방해 놓으니까 그 1층 들어갔을 때 답답함은 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놀랐어요. 이 도담 도서관이 사실은 네. 위치가 네네. 조금 안쪽에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네에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접근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용객이 글쎄 연간 80만 명이 넘는데요. 와, 정말 많네요, 진짜. 네,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이걸 찾아보니까 이걸 네. 보고 이용객 수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근데 또 한 가지 또 좀 약간 아쉬운 게 그거더라고요. 예전에 네. 기억나세요? 홍금 도담 도서관 3층에 네네. 약간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는 그 약간 대강당 같은 그런 시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설이 없어지고 지금 그냥 다목적실로. 네, 다목적 강의실 같이 약간 그런 식으로 꾸며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도담 도서관에서 막 이렇게 약간 작은 음악회도 하고 네. 막 이런 게 되게 좋았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점은 좀 아쉽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돼야 또 사람들도 더 많이 오고 할 텐데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 자체 프로그램 요새는 사실 그렇죠. 도서관이 엄청 자체 프로그램 많이 돌리고 좋은 네. 프로그램도 많고. 네네네. 네. 제가 또 몰랐는데 네. 보니까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셨어요? 저 네. 스마트 도서관 진짜 잘 이용해요. 스마트 도서관이 뭔가요? 그게
그 지하철 네. 보면은 그 서대문구에 스마트 도서관이 3군데 있어요. 오. 이게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데 네. 아현역, 홍제역, 독립문역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홍제역이 제일 가까우니까 네. 홍제역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어. 말하자면 이렇게 기계가 큰 기계가 있고 네.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오. 그러면은 그냥 시간에 관계없이 네. 거기서 이렇게 회원증이나 모바일 회원증 같은 걸로 음. 바로 빌리고 또 반납도 그냥 거기다 해요.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용해요. 너무 그렇구나.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기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책의 수량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실 많지는 않지만 네. 이 충분히 그 신간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출퇴근 시간에 네,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직장 하나씩 빌려가지고 애인들은. 가서 네. 읽고 여기다가 근데 그냥 보니까 네. 스마트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는 스마트 도서관에서만 네, 반납이 맞아요. 가능하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좋네요, 좋아. 네. 아현역. 독립문역, 네. 홍제역 3군데 있어요. 서대문구에. 와, 구청에도 있대요. 구청에도. 아, 구청 안에 있나요? 연희동 구청 스마트 도서관 구청 안에도 있대요. 이거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사실 상호대차 저는 시- 서비스 엄청 많이 이용하거든요. 저도 엄청 많이 이용해요. 아니 그런데 지금 혹서기 때문에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요. 요새 상호대차 안 하죠. 15일까지 안 했어요. 네네네네. 제가 오늘 아, 바로 오늘- 신청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읽고 저도 싶은 책이 진짜 있어가지고. 많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고 너무 좋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들 책들 좀 많이 보시면 좋겠는데. 아니 뭐 어쨌든 이용객이 연간 80만 명이라는 거에 저는 일단 네. 책 안 본다 하는데 이 지역 분들은 책 많이 보시나 봐요. 그리고 또 아기 때는 아무래도 또 책 네. 많이 읽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기들 어렸을 때 진짜 거의 매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맞아요. 맨날 책 맞아요. 잔뜩 빌려가지고 그래서 네. 거기서 한 사람당 빌릴 수 있는 건수가 제한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들 저 회원증 또 돌아가면서 회원증,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저희 애들 어렸을 때 얼굴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회원증이 아직까지 집에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카드로만 회원증이 됐잖아요. 요새는 모바일로도 모바일, 되죠. 네, 맞아요. 너무 네, 좋아.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네. 카드 안 갖고 다녀도 돼요. 네, 맞아요. 휴대폰만 있으면 돼요. 네, 휴대폰 안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돼도 모바일 회원증을 갖다가 그냥 캡처해가지고 그걸로만 보여줘도 가능하더라고요. 네, 저 그렇게 빌려요. 그래서 너무 맨날- 편하더라고요. 맨날 저막 열 필요 로그인하고 없어요.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캡처해놓고 네, 쓸 걸 그냥 생각을 못했네요. 캡처해놓고 써도 이게 네. 가능하더라고요. 매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네. 도서관 특히 지금 방학 시즌이잖아요. 네. 도서관 아마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건의드릴 거, 네. 제안드릴 거. 저는 진짜 그 희망도서 신청 정말 오. 성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렇구나. 네, 그게 한 달에 건수가 제한이 되어 있긴 해요. 네. 그렇지만 충분히 이게 본인이 이렇게 관심 있는 책인데 신간이다. 그러면은 그냥 신청해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그게 도서가 채택이 되면은 도서관에서 신간을 들여놓고 네. 이게 당연히 세금으로 예산으로 들여놓고 신청자에게는 우선권을 주거든요. 너무 좋다. 네, 먼저 빌릴 수 있는 우선권 알람이 와요. 와. 그래서 저 그거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네. 꼭 그 희망도서 신청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는- 하여간에 도서관도 많이 이용하시고 우리 동네에 어떤 도서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홍은 도담 도서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너무 애쓰셨습니다. 자, 오늘 실세권 동네 탐방은요, 우리 도담도서관 제이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노래는 수잔 베가의 탐스 다이너 듣겠습니다. 네. I am sitting in the morning at the diner on the corner. I
fills it only halfway. And before I even argue, he is looking out the window at somebody coming in. It is always nice to see you, says the man behind the counter to the woman who has come in. She is shaking her umbrella, and I look the other way as they are kissing their hellos, and I'm pretending not to see them, and instead I pour the milk. I open up the paper, there's a story of an actor who had died while he was drinking. It was no one I had heard of, and I'm turning to the horoscope and looking for the funnies when I'm feeling someone watching me, and so I raise my head. There's a woman on the outside looking inside. Does she see me? No, she does not really see me, 'cause she sees her own reflection. And I'm trying not to notice that she's hitching up her skirt, and while she's straightening her stockings, her hair has gotten wet. Oh, this rain, it will continue through the morning as I'm listening to the bells of the cathedral. I am thinking of your voice.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오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어떤 책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은 네.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책인데요. 뭐 이 책 만약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맞아요. 이 책 정말 저는 거의 다 하신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생각하고 정말 그래서 근데 저희가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없는 가정도 요즘은 너무 많으니까 네. 네, 어른들 중에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들고 왔어요. 이게 네네네.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이게 모리스 샌닥이라는 진짜 너무너무 유명한 작가의 그림책이고 네. 모리스 샌닥 글 그림, 강무홍 옮김,
이게 시공주니어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뭐 모리스 샌닥이 그 1928년생이시거든요. 네네.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음. 근데 이제 저도 뭐 이 책을 소장하고 있지만 이 책이 지금 뭐 몇십 세를 찍었을 거예요, 인쇄가. 지금 뭐 거의 뭐 베스트셀러죠, 거의. 그렇죠. 네. 베스트셀러인데 제가 이게 사실은 정말 할 얘기가 정말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녹쌤이랑 미리 상의를 해가지고 네네네. 사실은 저희가 이걸 2부에 나눠서 하기로. 네. 2부에 네. 나눠서 네. 해도 충분할 만큼 할 얘기가 많으시죠. 모질하죠. 네. 모질하죠. 사실 이 책은 네. 그 시공주니어에서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전집 중에 한 권이거든요. 아. 모르셨구나. 네. 네버랜드 네버랜드 세계 걸작 세계 걸작 그림책의 그림책. 전집 네. 중에 한 권이에요. 네네네. 근데 워낙에 이 네버랜드 전집이 워낙에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해서 유명하죠. 네. 이게 진짜 거의 애기 있는 집에서는 다 있죠. 거의 다 있지 않을까. 100%라고 책이.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우리 제이 선생님께서 선택해 주셨을 때 네. 나도 이 책 알죠. 제가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제이 선생님께서는 동화책 작가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처럼 책을 그냥 보는 사람들이랑은 약간 좀 다른 시선으로 책을 항상 소개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거를 또 해석해 주시면 또 너무 다르게 재미있게 듣겠다 싶은 기대를 했죠, 저도. 네. 네.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음. 사실은 제가 조금 이제 오늘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책은 이제 다음에 정식으로 좀 더 깊게 소개를 하고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작가 모리스 샌닥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네. 그리고 방금 그 이녹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사실은 아무래도 제가 그냥 일반 독자는 네네. 아니어가지고 네네. 이 책을 보는 관점이나 좀 더 그 책을 더 이렇게 깊게 분석해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좀 이게 이 방송에서 너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나.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네네네.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그냥 이렇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껏 이 코너를 이제 했었는데 네네네. 저희가 어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아이의 시선으로만은 이 책을 접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제 본 책도 오늘 보면 또 다른 네, 느낌인데. 맞아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본 책 지금 또 봐도 또 다른 느낌이고. 네, 그래서 네. 제가 일부러 좀 오히려 아이들을 대상이었다면 작가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작가 얘기를 제가 굳이 이렇게 계속 조금씩이라도 언급하는 이유는 네. 결국에는 이 작가가의 생애를 조금 알면 그가 한 작품들이 네. 조금 더 이해가 많이 가는 그렇죠,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이 모리스 샌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네.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리스 샌닥은 1928년생이세요. 이 뉴욕에 네. 정말 못 사는 동네. 정말 빈민가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고 네. 그 시대에 이게 그러니까 시대상으로 봤을 때 네. 폴란드계 유태인 이민 3세예요. 정말 뭔가 가질 수 있는 핸디캡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왜냐하면 이분을 보면은 이제 네. 그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아무래도 그 20세기 초반에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그러니까 유태인 이민 3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못 사는 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네네. 네. 그 배경만 알아도 일단
이분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결핍된 음. 시절이었는가를 네, 우리가 네. 좀 유추할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분 실제로 어렸을 때 굉장히 병약해가지고 사실은 거의 집에서 누워 있었대요.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집에 이렇게 상상력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거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읽어주는 그림책 네. 이런 책을 많이 접하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이 작가한테 굉장히 다른 생각들, 네. 상상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어떤 어린 시절 네. 그러니까 그 결핍이 오히려 이분이 작가가 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떤 어린 시절에 누구나 다 어떤 결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결핍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저도 제가 가졌던 어린 시절에 결핍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누구나 다 있죠. 네, 지금 생각했을 때 네. 그 결핍 때문에 제가 좀 더 그것이 이렇게 장점화된 어떤 발휘된 어떤 능력들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너무 좋죠. 네. 결핍을 통해서 이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을 또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생각해 볼 만한 곳이 부분이고 네네. 이 작가분의 네.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까지 이녹쌤이 모비딕을 읽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 모리스 샌닥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허먼 멜빌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에밀리 디킨슨하고 이렇게 두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꼽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음악가는 이분이 특별히 또 음악에 굉장히 애호가시고 조예도 깊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모차르트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분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이분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좋아하는 작가, 음악가들을 봤을 때 이분은 사실 그림책 작업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정말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연극도 하시고 그래요? 뮤지컬도 하시고 직접 연극을 위한 이렇게 대본도 다 쓰시고 그러니까 다재다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러신 분인 거예요. 네. 그리고 오페라도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셨던 분이고 네. 이렇게 글과 그림을 보통 다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그림 작업만 하실 때도 있고 네. 그러세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또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서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동성애자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이런 어린 시절과 성장을 봤을 때 이분이 굉장히 얼마나 섬세한 감성과 그 네. 예민함을 가졌을까. 그리고 사회에서 계속 그렇게 네. 어떻게 말하면 소외된? 아웃사이더, 소외된 어떤 그런 계층? 있었던 분이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을 보면 이제 다음에 또 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네. 저는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정말 몇십 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감탄하고요. 그림이 너무 멋있어요. 네. 이게 정말 옛날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련됐다 그럴까요? 약간 느낌이 그림 자체도 너무 세련되고 구성 자체도 너무 멋있는 구성인 것 같아요. 구성은 정말 네. 저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네, 정말 이렇게 꼽는 구성을 가진 그림책이에요. 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제이 선생님께서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시겠지만 이분이 판타지 3부작 맞아요. 그게 그림들이 이게 진짜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이 완전히 그림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이. 사실 진짜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재주가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제이 선생님께서 작가 소개를 한 회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을 맞아요. 때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좀 그래서 더, 제가 너무
좋다.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네. 그 고전 음악 애호가시기도 하고 직접 오페라의 그 세트나 의상 디자인까지 하셨고 네네. 뭐 예를 들어 호두깎이 인형 우리가 정말 많이 아는 네. 그거는 무대 제작 어. 그 디자인 하셨고 와, 그러시구나. 영화도 제작을 하셨고 어. 그리고 이분이 어린이를 위한 극장까지 만드셨어요. 아. 근데 이 극장 이름이 뭐냐면 네. 그 이분의 그 아까 말씀드린 3부작 중에 음. 그 깊은 밤 부엌에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극장 이름이 깊은 밤 부엌이에요. 그렇구나. 네네. 아, 깊은 밤 부엌. 맞아요. 아무도 없는 깊은 밤의 그 부엌. 아, 네, 네. 네. 엄마 몰래 들어가는 그 부엌. 네. 네. 아. 그래서 이 극장에서 뭐 피터팬 제작 상영하셨고 뭐 헨젤과 그레텔도 제작해서 상영하셨고 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이라 이분의 그림책을 보면 아까 이녹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스타일이 네. 네 다양하죠. 네, 다양해요. 네. 어쩜 이게 같은 사람이 그림이 그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네. 초판 발행이 우리나라에는 94년도에 됐어요. 네. 근데 원래 그 본국에서는 그 초판 발행이 6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30년 후에 이게 출판이 된 거예요. 네, 네. 네. 뭐 이 책은 현대 그림책에서 그냥 1순위로 꼽히는 책? 네. 이 책 이후로 현대 그림책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서사나 그림체나 뭐 이런 구성이나 이런 네. 모든 면에서. 어. 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뭐 얼마 엄청 많이 봐도 전 볼 때마다 놀라고 정말 아니 나도 정말 평생에 이런 책 한 권만 썼으면 뭐 쓰실 수 있죠. 이런 쓰실 수 생각을 있습니다. 하는 그런 명작. 아, 네. 네, 명작이에요. 근데 네. 제가 이녹쌤한테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이녹쌤은 지금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 코너를 하고 이렇게 자녀분들이랑 이렇게 그림책을 어렸을 때 많이 보셨고 네. 하는데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보는 거 말고 네. 어른으로서 그림책을 이렇게 볼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아, 저는 네. 아직까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까지 그런 감성이 조금 남아 있나 봐요. 어린아이에? 어린아이의 감성이랑은 좀 달라요. 그 마음속에 그런 감성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 글과 그림을 함께 보면서 이제 이 어쩌면 이런 단어를 선택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림책을 볼 때 아무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 볼 때는 내용보다는 그 그림을 위주로 더 보게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네. 그림을 더 위주로 보게 되고 오히려 그림이 주고 글을 그림에 맞추는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림책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많은 분들이 글에 익숙하셔가지고 글을 먼저 이렇게 항상 읽으세요. 그런 다음에 네네네. 그림을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 건 처음에 보실 때는 그림부터 한번 그냥 쭉 보시라. 저 잘하고 있네요. 네. 정말 추천드려요. 네네네. 글을 읽지 말고.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그림책으로 불리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책들 중에 글이 없는 그림책은 있어요. 아예 글이 없는. 네네네. 하지만 그림이 없는 그림책은 없죠. 그쵸, 있을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림책에서 그림이 갖는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약간 작품 감상하듯이 보는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작품 네, 감상하듯이 맞아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림책은. 네, 그래서 이 글과 그림의 조화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림책을 네. 사실은 작업하시는 분들은 작업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글을 보고 그림을 보게 되면 좀 어떤 게 있냐면 그게 이렇게
뭔가 그림이 글을 설명해야 된다는 어, 생각? 근데 네. 사실은 그림책에서의 글과 그림은 그런 식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조금 예전에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파라고 하는 것. 네. 그 사파라는 것이 바로 글을 설명하는 그림에만 네. 이렇게 머물렀을 때 그 그림을 우리가 사파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우리는 그림책의 그림을 사파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네. 그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림이 단순히 글을 설명하는 거에서 넘어서 다른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그림책을 보실 때 어른들이 내가 만약에 벌써 성인이다 네. 했을 때는 이 텍스트 위주로 보지 마시고 음. 처음에는 한번 그림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정말 시간이 막 흐르고 있는데 네. 할 말은 정말 산더미 같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소개를 할 텐데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처음에 그림만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 다음에 글만 처음부터 끝까지 어.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글과 그림을 같이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네. 그러면 이 글과 그림의 관계를 아마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아 진짜 그림만 봐도 무슨 그 미술관에서 작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네, 그림이 맞아요. 너무 훌륭해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렇게 이 예전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는 게 참 네. 신기하네요. 그림책이니까 네, 네. 그림책에 이런 네. 정도의 그림이 있나? 아니요, 근데 정말 이노 쌤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네, 그 그림 원화 있죠. 네. 그 원화 한 5장이 그 경매에서 4억에 넘게 팔렸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예술 작품 경매랑 똑같죠. 그쵸. 네, 그러네요, 네, 네, 정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그렇게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만났을 때 네. 이제 제가 더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참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네. 오늘은 작가님 모리스 샌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항상 이 책 준비해 주실 때마다 노트에다 잔뜩 써가지고 오신 우리 제이 선생님 아주 제가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 노래로 저희 김필의 그때 그 아인 노래 듣고 저희가 헤어지도록 할게요. 한 주간 동안 건강히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빠빠. 길었던 하루 그림처 아직도 아픔은 소송일까 말없이 기다려보면 쓰러질 듯 내게 와 안기는데 마음에 얹힌 슬픈 기억은 쏟아낸 눈물로는 지울 수 없어 어디서부터 지워야 할까 허탈한 웃음만이 가슴에 박힌 선명한 기억 나를 비웃듯 스쳐가는 얼굴들 잡힐 듯 멀리 손을 뻗어
내 길을 만난 듯